웰컴 백 밀리티어와로. 시간 참 빠르죠. 벌써 12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하려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도가 중요하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오늘 공부했던 나의 모습이 꽤나 괜찮았고 꽤나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2강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문맥 문제 아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에서 연결어구가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뭐 하자? 이 연결어구가 있는 문장 앞뒤 정도는 문맥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요지는 뭐다? 우리가 주제문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주제문과 어긋난 문장 또는 주제문과 반대되는 의견을 우리가 고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한마디로 비슷한 어휘가 나왔다고 해서 또는 바로 앞에 나온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멍 때리고 읽으면 답이 안 보이는 문제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12강의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2강 7번 문제,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1번 앞에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키워드 체킹하기로 했었는데 1번 앞에가 이렇게 긴 것들은 보통 1번 앞에가 주제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키워드 체킹하시면서 주제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좋아하는 조건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if절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if절 뒤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not obvious 그리고 first time이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즉 뭔가를 경험했던 그 처음에 명백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명백하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가면 갈수록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true in music, 그러니까 음악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당연히 예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치자. 근데 그것을 나중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었던 가사도 들리고 다른 악기들이 하는 역할도 들리고 그 안에서 하모니도 이제 들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쭉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2번까지는 계속 연장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 앞부분을 보면 얼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but 앞에까지만 봐도 음악은 어느 사람에게건 감상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어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음악을 듣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감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문제는 but의 역접이 나왔다 이거지. but 뒤에 가장 핵심이 된 건 딴 건 몰라도 음악이 효율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려면 일단은 잘 훈련받은 뮤지션들에 의한 공연에서만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3번이 틀렸어요. 무조건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but이 나왔으니까 이 3번 문장이 주제문일 수 있다. 자, 결국에는 역접 뒤에가 주제문일 수 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 but 이후의 주제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 결국엔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 잘 훈련된 뮤지션에 의한 공연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4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이해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음악이 그 모든 것을 미묘한 것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얘 4번하고 5번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야? 앞에 1번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3번이 주제문이 아니라 1번 앞에가 주제문이었었다. 결국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완전 별개의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프리뷰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전반적인 내용 주제는 파악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어휘가 조금 있어요. 첫 번째는 emerge 옆에다가 엄청 크게 대빵만하게 자동사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emerge는 항상 우리가 능동수동 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와 관련된 어법이랑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얘도 어법이랑 관련된 것. 아직도 폰드를 좋아하다라고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 너무 마음 아파. 자, 얘는 좋아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 했을 때 뒤에 of랑 같이 쓰인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각주 표시되어져 있는데 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가 subtle는 본 적이 없어. 근데 subtle은 이제 들어봤죠. 미묘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묘한에서 파생된 세부 요소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스키밍은 앞에 문제풀이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스키밍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학습 자료를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즉 인간의 심리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당연히 이 대신 여러분들 명사절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을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 like things more, 뭔가를 더 좋아하고요. 두 번째 find them, 그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요렇게 봐서 이 find는 tend to like, tend to find 요렇게 병렬이 이루어지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이 find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동사, 즉 형용사를 목적 보호로 이끄는 오형식 동사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언제 그러는지에 대한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 얘가 이제 주어예요. 자, 앞에 있는 things가 주어가 아니라 everyth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처음에 모든 것이 다 명백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앞서서 문제 설명했을 때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달리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뭔가 자꾸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예시를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듣습니다. 노래 하나를 라디오에서 듣게 되는데 처음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문독해 요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대세서 어디까지 괄호 쳤어요? interest까지 괄호를 쳤죠. 이까지 괄호를 치지 않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을 보세요. that이요. that 뒤에 주어 없죠. 얘 주격 관계대명사거든요. 자, 그럼 얘 선행사는 1번 time, 2번 the radio, 3번 a song.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당연히 a song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d가 되는데 이 decide의 병렬이 선생님이 여기서 괄호를 친 것을 보아하니 catches and decides가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decide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다? 그렇죠. 앞에 있는 might hear에 대한 병렬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노래를 이제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결정하냐면 we like it, 좋아한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decide가 무엇을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문장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처음에 그걸 듣고 나서 next time이 됐어요. 그 다음번에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next time하고 we hear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여기에도 when이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 그 다음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가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그럼 이 사이엔 또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왜냐?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catch가 무엇을 잡다, 포착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가사를 이제 듣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아마도 notice, 알아차리게 될 텐데 요번에는 왜 what이 왔느냐? 일단은 notice에 대한 목적 없죠. 앞문장 불완전.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뒤에도 피아노하고 드럼이 무엇을 하는지 이 두에 대한 목적 없습니다.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이 사이에는 what이 들어가야 되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간접의문문을 미리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의문사는 무엇 또는 어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해석상 그 배경에서 피아노하고 드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마도 알아차립니다.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사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주동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만에 하나 절 끊기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앞문장 뒷문장 완전 불완전 잘 체크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생략된 건지 내가 그걸 잘 못 찾는다라는 학생들은 이 4번하고 5번 문장을 보면 웬만한 생략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5번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하모니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시 왔거든요. 선생님이 이래서 emerge가 자동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emerge가 타동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는 대시 와야 될까요? 와시 와야 될까요? 뒷문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놓쳤어 이전에. 미스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emerge가 타동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그럼 이 자리에는 와시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emerge는 자동사야. 앞문장 완전한 거야. 고로 여기에서는 miss, 뭐를 놓쳤는지에 대한 목적어로 여러분들이 없다.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앞에 있는 harmony라는 선행사를 이끄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time하고 we hear it 사이에는 when이 생략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time을 꾸며주는 관계사가 필요해. 근데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럼 여기서는 관계,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lyric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마찬가지 관계사가 필요한 건데 뒷문장이 주어, 타동사, 즉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앞문장 완전하고요. 뒷문장은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얘는 굳이 생략을 안 했을 뿐 생략이 가능한 포인트고요. 여기에 what이 온 이유는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해서 우리는 what밖에 올 수 없는 자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갈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더 들으면 들을수록 두 번째 우리는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들음에 따라. 자, 그 다음 마지막 sometimes 때때로 한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면 빨리 뭐 찾아야 돼요? 더비 찾으셔야 되겠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7번 일단 별표 그 다음 갈게요. 여기에서 더비 주동을 보려고 했더니 주어가 이시 나왔네.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이 세트로 포착을 하셔야 돼요. 가주, 의주, 진주 포착을 하셔서 의주부터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은 한 예술 작품이 무엇 하는데? 드러내는데, 즉 우리에게 그것과 관련된 세부 요소들을 전부 다 드러내는데 시간이 longer, 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the more fun, 우리는 더 좋아하게 된다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이 자리가 우리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것이 형용사랑 부사 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럼 fond라는 형용사가 온 이유가 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되다. 해석이 뭐뭐 하게인데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일까요? 그렇죠. 얘한테 영향을 주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으셔야 됩니다. 즉, 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수식절이 많은데 얘네들을 괄호를 치거나 아니면 컴사로 쫙 지워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수식절이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참고로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네. 이 자리에 if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선생님이 엄청 길게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죠? 자, 그래서 whether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했어. 왜냐면 if는 부사절일 때 무슨 뜻으로 쓰여요? 뭐뭐 라면이라는 조건절이나 가정법으로 쓰이잖아. 명사절일 때는 둘이 의미가 같지만 부사절일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whether는 부사절일 때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여기에선 지금 뭐야? 대놓고 문장을 완전히 끊어버렸잖아요. 얘는 지금 주절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if를 쓰면 안 된다. 해석적으로는 그것이 음악이든 뭐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 예술 작품 하나가 우리에게 그거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들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는 become fond, 그것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7번 문장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았어요. 예, 서술형 대비하셔야 됩니다. 더비 나왔고요. 그 사이에 가주, 의주, 진주까지 나왔고요. 심지어 그 사이에 뭐도 나왔어요. 부사절 접속사 whether를 이용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같이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리뷰에서는 어법적인 거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되고요. 로직상으로는 빈칸 2개만 볼까요? 왜냐하면 사실 주제가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언급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면 뒤에서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그것을 경험했을 때 명백하지 않는다면 더 좋아한다라는 그 핵심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사실은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명백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걸릴수록 사람들이 좋아한다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빈칸으로 나올 가망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12강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8번 문제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당연히 우리가 주제문과 키워드 체킹하는 것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1번 앞에서는 vision이 나왔어요. 그래서 vision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시각은 가장 최근까지 오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인지가 되어졌으나 연구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유추를 하냐면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 얘기가 나오나 봐 라고 우리가 글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죄다 다 무슨 얘기밖에 없어.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한 뭐 이런 얘기밖에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지가 대체 나한테 주는 포인트가 뭐지라고 굉장히 헷갈렸었던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얘는 사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제 제목 요지로 만에 하나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문입니다. 주제문이 확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체킹을 하면서 좀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독특한 디자인이 독특한 브랜드와 관련되어져 있고 성공적인 브랜드를 보면 본래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시각적으로 무조건 사람들 눈에 튄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제일 튀는 걸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번부터는 제약회사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약회사가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들이 약을 만들었을 때 그 모양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각각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일단 첫 번째 상품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상을 부여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들이 뭐를 걷게 된다?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 커피 브랜드가 있어. 그러면 그 브랜드의 그 로고 하나만으로 로고가 박혀 있는 다이어리가 안에 내지가 어떻게 생겼건 그 내지가 좋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로고가 박혀 있는 다이어리를 무조건 나는 매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디자인 또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것, 즉 말을 바꾸자면은 차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고객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고객의 충성도를 이제 주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자인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이 왔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장도 디자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번에서의 핵심은 시각적으로 식별 또는 시각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입되어진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시각으로 디자인을 못해.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눈에 튀는 독특한 디자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말고 자동차 회사도 일단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다른 말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쉐이프라고 해서 자동차의 그 모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뭐를 한다. 물론 자동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모양이 그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제 규정되는 특정이 되어지고 있다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는 독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3번을 잘 맞췄어. 관계없는 문장을 잘 찾았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주제의 요지,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주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시각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의 특징, 한마디로 뭐하다? 식별이 가능한 시각적 특징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휘를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게 되게 많죠. 일단 distinctive는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identifiable,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 첫 번째, differentiate, 두 번째, 세 번째, loyalty까지 이 세 가지가 이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라고 보셔야 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리뷰에서 빈칸으로 빵빵빵 뚫어놨어요. 참고로 이 loyalty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었나요? 작년 3월달이었었나요? 선생님이 그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이 자리에 밑줄이 빵 뚫려져 있었어. 빈칸 문제로.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이 로열티가 충성심이라는 걸 잘 몰랐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열티 한국말로 뭘 많이 생각해요? 로열티라고 해가지고 R로 시작하는 거, 뭐 왕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랑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답을 못 골랐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서도 로열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로열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지문에서는 그 로열티가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상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1번 내지 32번에 해당되는 빈칸 문제로서 이 단어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viral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define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규정 짓다라는 동사죠. 근데 defining에서 이거 무슨 뜻이야?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얘도 심오하죠. 그래서 요것도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라고 보여집니다. 리뷰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시각은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괄호치고 지워버릴까요? 최근까지란 뜻이니까 최근까지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됐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지금 시제가 현재 완료가 왔죠. 그리고 얘는 무엇을 뭐로서 인식하다인데 목적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돼야 돼요. 시각은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무엇으로서? 오감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서 동명사 와야 되겠죠.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까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가장 강렬한 그런 특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가 indicate 뭐라고 나타냈냐면 목적절이요. 이것이 즉 여기 있는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나타냅니다. 시각이 오감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연구에서 드러냈죠. 자, 그 다음 whatever the case 여기서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what과 however를 같이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선생님이 이중적으로 자꾸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whatever 구하는 방법은 11강 7, 8번이었었나요? 아무튼 11강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 문법적으로 따지는 방법. 여기서는 여러분들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whatever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자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실을 피할 수 없다라면서 더 fact that이 나왔으니까 that은 당연히 동격 접속사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해석했던 부분이네요. 독특한 디자인은 종종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무엇과? 독특한 브랜드와 더불어서 성공적인 브랜드는 본래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이요. 제약회사에서 만듭니다. 타블렛과 캡슐을 만드는데 모든 모양, 모든 사이즈, 모든 컬러로 만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with 나오면 빨리 뭐 우리 준비해야 돼? 그렇지. with 명사, 분사에 해당되는 독립분사구문 체킹하셔야 되고요. 오랜만에 독립분사구문에 수동 형태 나왔어요. 여러분들 intend가 무슨 뜻이에요? 의도하다죠. 무엇을 무엇 하도록 의도하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each one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었던 each tablet, each capsule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상품 그 각각이 의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ing가 아니라 ed인 pp 형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상품은 뭐로 의도가 되어지냐면 첫 번째, 그 상품을 차별화하도록 의도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어떤 특정한 감정적 느낌을 주도록 의도화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instill 주입하던데 사형식이라고 적어주세요. 뒤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명사가 두 개 와야 됩니다. 고객에게 충성심을 주입하도록 의도가 각각 되어지면서 각각의 타블렛과 각각의 캡슐들을 이러한 쉐이프, 사이즈, 컬러별대로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하고 5번 문장은 결국에는 제약회사 말고 이제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또 다른 카테고리, 즉 또 다른 부문이 되는 건데 지금 카테고리를 웨어리 꾸며주고 있다. 맞죠? 자, 이 자리에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따지셔야 됩니다. 뒤에를 봤더니 형태가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완전하기 때문에 이 웨어리 카테고리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동차 회사에서 각각의 모델을 만들 때요. 그 많은 모델들이 물론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형태가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특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오감 중에서 시각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시각 얘기하는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시각이 단순히 튀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한마디로 뭐다. 그 상품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차별화를 줄 수 있고 감정을 줄 수 있고 충성심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각적 특징이 중요하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리뷰는 선생님이 앞서서 이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죠. 빈칸으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통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 첫 번째 identifiable, 두 번째 differentiate, 세 번째 loyalty, 그리고 마지막 defining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지문 전체를 대표하는 각각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31번, 32번의 빈칸을 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만에 하나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단답형으로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13강 순서를 나갈 텐데요. 문맥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선생님 유튜브 페이지를 보면 작년 3월달 문맥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올해 3월달 모의고사 문맥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상 두 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단서만 찾아서 띡띡띡 하는 건 선생님들이나 알고서 푸는 거지. 우리가 시험 푸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푸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실전에서 그거를 무조건 쓰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연습할 때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서치 찾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 내가 서치는 찾았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방법이 중요한 건데. 자,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단서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예상을 해야 돼요. 나한테 찾으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서치가 있다면 그 서치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작년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서치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selfish learning이 나왔어. 그러한 이기적인 학습.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기적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 돼. 무조건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작년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네모칸부터 1, 2, 3번까지 전부 다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단어도 정확하게 learning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learn이라는 단어도 ABC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학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기적인 학습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했다면 앞에서 학습했는데 이기적으로 학습했다라는 내용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극적으로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 그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도움이 되는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 뒤에 넣어야 돼. 요번 3월달 모의고사도 어때요? 요번 3월달 모의고사도 A에 such water carrying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such water carrying은 무슨 뜻이야? 그러한 물의 운반은이다. 그럼 이 앞엔 뭐가 나왔어야 돼? 물을 운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돼. 그거를 인지하고 문제를 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대명사 such 다 찾을 줄 아는데요.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찾았으면 컴사를 체킹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유추한 상태에서 글을 읽으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푸디 부탁하건데 실전에서 갑자기 쓰려고 하지 말고 연습할 때 평소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이 금요일 날에 이번 4월달 모의고사를 대비를 해서 5개년치 문맥 문제를 다 모아서 그 문제지와 해설지를 선생님 블로그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풀어본 다음에 채점을 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에 4시 10분에 그 풀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문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꼭 블로그에서 그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5개년치니까 문제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그걸 꼭 문제를 푼 다음에 일요일 날의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2강의 7번과 8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